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대사 8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2중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 3소단원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26쪽을 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독립협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청일전쟁 얘기를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청일전쟁 결과로 여러분들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은요,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조항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청나라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첫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병자호란에 이어서 있었던 삼전도의 굴욕 이후로 청나라는 조선의 큰형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형식마저 벗어 던지고 이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어서 기념하면서 독립협회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립이 결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대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치면. 자,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창립 배경 및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독립협회 해산 배경을 그 영향력 확대 과정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다시 볼게요. 독립협회라는 조직이 창립된 것부터 해산되는 것까지 볼 건데, 해산되는 배경이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어떤 조직이 없어지려면 그 영향력이 축소되어야 어울리는데,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해산됐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혹은 특이한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연표 보겠습니다. 1896년이요, 여러분들. 아관 파천 사건이 있었죠. 아라사 공사관 측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틀어박히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민중은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도 만들었죠. 현재 독립문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이 이제 환궁, 그 궁으로 돌아온 뒤에 나라 이름 바꾸면서 돌아오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요. 여기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98년 되면 독립협회 해산됩니다. 오늘 96년 창립, 98년 해산, 불과 2년 만에 해산된 이 독립협회 얼마나 짧고 굵은 활동했길래 이렇게 한 차시 자체를 먹어버리는지, 차지하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어 독립신문부터 한국협회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단어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미리 살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 등장을 볼 건데요. 독립협회 창립과 세력 확장 과정은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력 확장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관 파천 이후에 아무래도 러시아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래서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기권 침탈, 즉 목소리가 계속 커져갑니다. 야 조선 나도 뭐 줘 이러면서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귀화하고 귀국한 서재필, 그 필립 제이슨이죠. 자, 이 사람이 돌아와서 민중의 계몽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깨우칠 개자의 어두울 몽자입니다. 너희의 몽총함을 깨우쳐주마 하면서 너희의 어리석음 깨우쳐줄게.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계몽주의자는 아무래도 계몽 대상보다 본인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신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독립신문 나오게 됐고요.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한글판으로 나오고 영문판으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좀 알아야 세상 계몽이 된다라고 해서 신문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립을 기념하는 문을 짓자. 자,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그랬죠. 자, 독립문 짓게 되는데 독립문을 건립하는 기금만 내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회원가입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독립문 만드는 조직 독립협회가 나오게 되는데 독립협회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단체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기관지까지 만들게 됩니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다라고 해서 누가 봐도 독립협회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름이죠. 자,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는데 여러분들 독립문 지을 즉 독립관도 같이 지어졌습니다. 해서 굉장히 계몽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점차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냐? 정치적인 내용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내용이라 함은 열광이 이권 침탈 반대, 민권신장, 의회 설립 등의 얘기겠죠. 자, 창립된 이후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창립된 이후에 독립협회 주요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요. 이 내용은 뭐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그 와중에도 그 당시 조선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활동 내지는 대응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고종이 아관으로 파천한 지 거의 1년쯤 됐을 때 비로소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거든요. 왜 돌아오냐? 독립협회 등의 단체들이 계속 돌아오시라, 컴백홈 해라, 컴백 투 더 팰리스 해라 라고 여러분들 여론 형성이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자, 돌아오는데 그냥 오기는 좀 부끄러웠나 봐요. 해서 나라 이름 바꿉니다. 조선에서 나는 이제 황제요, 대한으로, 조선에서 대한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요. 그리고 황제 나라니까 제국 되겠습니다. 황제 본인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고요. 자, 근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남의 나라 왕을 쥐고 있다가 왕이 나가버렸네? 뭔가 좀 아쉽겠죠? 그러면서 미련을 못 버립니다. 군사교관 보내줄게, 재정고문 보내줄게. 근데 우리가 너무 퍼주기만 하면 다른 나라 보기에 좀 꼴사납겠다. 품위 유지해야겠지? 우리도 뭘 좀 너희한테서 얻어내야 될 게 있겠어. 절영도라는 것을 조차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조차, 여러분들이 빌려주는 거라고 말했죠. 절영도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영도라는 섬입니다. 당시에 절영도라고 했어요.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한 겁니다. 절영도마저, 절영도조차 요구하다니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절영도 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권 침탈 계속 심화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협회가 나서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상소를 올려요. 우리가 나라를 구할게요 라고 하고 종로에 엄청나게 모이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많이들 모였대요. 자, 그래서 러시아를 막 욕해요. 러시아 요구를 거절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고종이 손을 싹싹 빌어갖고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죠. 근데 고종이 이 단체의 거절 결의,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결의를 끌고 와서 러시아 요구를 모두 거절해버립니다. 즉 독립협회가 뭔가 좀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죠. 뭣도 아닌 단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황제가 그 뜻을 끌고 와서 러시아 정책에 대러시아 정책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러시아에 반대하는 운동, 즉 반러 운동이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협회 이 반러 운동이 성공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는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 급기야 나중에는 뭐 신체 자유, 뭐 재산권의 보호,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급기야 여러분들 의회 설립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의회 설립. 의회는요 여러분들 입법권을 가진 곳이죠. 입법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making laws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의회 설립 운동 전개하는데 황제, 국가, 즉 제국에서 입법권이라는 것은 고종한테, 즉 황제한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고종은 이 독립협회가 제국 커지는 게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걸 되게 고상한 표현으로 부담을 느꼈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다가 부담을 느끼니 이제 그만 물러가라. 너네 해산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고요. 이걸 계속 독립협회의 해산을 주장하던 보수 관료들이 민중 저항에 의해서 퇴진합니다. 여러분들 민중들이 황제 물러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수 관료들 물러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내각이 수립되니 그것이 박정양 내각 되겠고요. 독립협회가 얼마나 커지게 되냐면 새로운 내각 박정양 내각과 뭘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협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만민공동회 여는데 이제 관료들이 함께 한다라고 해서 관민공동회입니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관민공동회로 가게 됩니다. 자, 관민공동회에서 뭘 결의하냐? 헌의 6조라는 겁니다. 6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6개의 조항으로 바칩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헌금 낸다 이런 거 얘기했죠? 그 헌자입니다. 헌의 6조 우리의 뜻 6개를 황제께 바칩니다. 그 고종 황제가 그것을 승인했고요. 그로부터 여러분들 중추원 관제라는 것이 반포되게 됩니다. 중추원이에요. 중추원은요 사실 이 의회 역할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조직인데요.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좀 잘 이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추원이 입법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어떤 조직에 대한 설명서예요. 중추원이라는 곳은 뭐 의장이 있고 뭐 부의장이 있고 뭐 의원들이 쭉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중추원에 대한 설명, 어떤 조직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때 특히 그것이 관에 관한 것이다. 뭐 관공서에 관한 것이다 할 때 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공서에 대한 설명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회에 비스무리한 뭔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뜸 난데없이 독립협회의 해산 과정을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영향력이 확대되는 와중에 아까 물러났던 보수 세력이 계속 모함을 하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뭘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공화정에는 여러분들 왕 없어요. 황제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모두 군주죠.
군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이때 황제나 그 왕 같은 군주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그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것은 사실 입헌군주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때 이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두고 얘네 공화정신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모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 공화정을 실시한다? 군주가 없다. 즉 고종에게는 너 이제 폐위, 너는 이제 황제로서 왕으로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사형선고였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영모, 즉 모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종 황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나서 해산명령 내리고요, 지도부 체포하고요, 개혁관료, 독립협회와 같은 뜻을 같이 하던 그런 개혁관료들 모두 파면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민중들은요 배운 게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모이면 돼요. 자, 관료들은 여기 안 꼈겠죠. 만민공동에 해체해서 계속 요구합니다. 지도부 석방해 주세요. 헌의 6조 실천 다시 제대로 해주세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폐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들어주는 척하게 됩니다. 들어주는 척하고 여러분들 어깨들을 보내게 되니 그 어깨들이 여러분들 바로 황국협회 되겠습니다. 자, 수업 때 말씀드렸죠. 보부상단체 여러분들 당시에 약간 용역 깡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국협회와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 아까 말 들어주는 척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기분 분위기 좋은 그곳에 사람들 보내서 습격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모두 다 해산시켜버리고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정치 집회를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의 끝이고요. 아까 그 학습목표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이 해산의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영향력 커지니까 시기 질투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고종의 판단에 따라 그런 해산을 밟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